제가 뭘 제일 싫어했을까요? 살면서 사람마다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운대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 있어요. 아버지, 저렇게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집에 어떻게 살아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기는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일단 저한테 뇌리에 박혔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항상 하는 말에 그 돈은 악의 뿌리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유혹이 많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는 돈이라는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안 좋은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어떠냐면 남자는 이제 단란주적, 막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일 막 먹고, 전 참고로 단란주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영화에서는 막 아가씨들 막 이렇게 끼고 막 놀잖아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술 유혹에 빠질 것이다. 두 번째, 바람을 피울 것이다. 돈이 많으면 젊은 애들이 오게 되고 그 유혹에 넘기기 힘들어서 바람을 피거나, 그리고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위해서 도박 같은 걸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돈에 미쳐가지고 나 돈 없으면 못 살아는 삶을 산다라는 게 돈 버는 사람들의 테크트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돈 벌면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단란주정하고 도박하고 뭐 더하면 마약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큼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나는 돈이 없어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저는 대학교 때 한 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막노동에서 일을 했어요. 막노동이 나쁜 일은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좀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몸을 써야 되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4-5명 이제 봉고에 타가지고 6만원 받으면 만원 수수료 떼주고, 그런데 옷이 다 소금기가 젖어서 버스 타고 와요. 그럼 이렇게 소금기가 그 땀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걸로 대학교 때 먹고 살고, 돈 없으면 여기 어느 모 대학병원에 가서 피도 불법으로 팔았거든요. 100ml당 만원씩 줘요. 그럼 500ml를 누워서 쭉 뽑으면 5만원을 현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헌혈회집 같은 데 가면 보통 영화권 주고 롯데리아가 주잖아요. 그걸로는 삶이 영위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고, 전 한국해양대학교 나왔거든요. 취업하려고 하니까 부산에 취업할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막 찾아보니까 경기도 화성 어디 저 좀 이렇게 허름한 곳에 반도체 부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취업하니까 월급이 190만 원이었어요. 저도 연애를 5년 정도 했거든요. 연애 5년 한 여자친구랑 지금은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연애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부산에서 병원에 생활해서 간호사 생활했고,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주말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결혼해라 라고 했는데 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보통 만나잖아요. 700표에 만나가지고 막 저 호구조사 하더라고요. 니 어느 대학교 나왔노?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한 달에 얼마 버노? 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결혼할 거면 얼마 정도 모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천만 원을 모았다고 거짓말을 할까? 아니 솔직하게 600만 원을 할까 했는데 600만 원이면 딱 기방망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제가 고민하다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적금 든 금액이 있어요. 6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원룸에 살겠다. 그러니까 원룸은 안 된다.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하면 평생을 힘들게 사니까 그래도 아파트 구해라 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구했냐면 6천만 원짜리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에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제 600만 원 그 계약금 걸어놓고 와이프한테 1,000만 원 빌리고 혼수 받을 거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6천만 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이 실제로는 한 1,000만 원도 안 들어간 거죠. 나이 28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경기도 그 수원에 어디 좀 허름한 외국인들 많고, 부동산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막 잘라 막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 갔죠. 결혼하고 한 신혼을 한 6개월 정도 즐기다가 임신했는데 간호사잖아요. 근데 돈을 안 벌면 제가 190만 원으로 번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야 일을 해라 해서 임신했는데 힘들대요. 원래 이게 배가, 제 와이프가 그때 48kg였는데 양수나 이런 것들이 허지면 막 15kg 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서 있기 힘들대요. 근데 제가 계속 멘탈만 잘 하면 너 할 수 있다. 만삭 때까지 일해라. 왜냐면 돈을 벌어 와야 되니까. 애기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뒤둥뒤둥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켰고, 애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원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부산 사람이고 와이프도 부산 사람이고, 그래서 부산에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근데 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수원에 있어서 부산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장모님 그냥 제일 싼 집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니까 만덕 럭키 아파트라고 저기 있거든요. 거기에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이제 그 마운틴 뷰라고 해서 등산객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있거든요. 뒤에 보면 다 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스도 거의 안 지나다니는데 거기 갔죠. 저희는 이사하는 날 처음 가봤어요. 아기가 어려서 또 돈이 아까워서 못 내려오다가 이사하는 날 짐 다 들고 처음으로 저희 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계약해 준 게 여기구나 했는데 다 막 산속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우울증이 왔죠. 왜? 산속에 있죠. 나갈 데가 없죠. 버스도 없죠. 그 아기는 키우죠. 남편은 출근하죠. 그러니까 계속 독박 육아하는데 막 머리털 다 뽑히죠. 그리고 밥 먹으려고 막 말아놓으면 아기 울고 뭐 유수이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뭘 했냐면 높은 데에 있었거든요. 14층인가 있었는데 계속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창밖만 보면 계속 밖에 뛰어내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퇴근하니까 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돈 없죠. 밖에 나갈 수 없죠. 애기 처음 키워봤죠. 남편 없죠. 장인 장모님 아무도 또 안 도와주죠. 모든 것들이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문화센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 막 우쭈쭈 놀아주고 거기에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줘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갔어요. 버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부르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는 왔다 갔다 하는 기본 요금에도 비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 버리고. 문화센터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화센터 가면 애들 개월수가 비싸잖아요. 그럼 막 몇 개월이에요 하면 이제 다 바로 친해지거든요. 10개월 됐어요, 11개월 됐어요 하면 홈플러스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아줌마들끼리 3, 4, 5 친해지는데 와이프가 어떤 분 만났어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일 안 하고 그 보모라고 하나?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엄청 육아를 편하게 하고 물을 안 묻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한 분은 골프를 치러 다니신대요. 그 애기 맡겨놓고 골프를 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랑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애기를 낳았다고 넥서스 SUV를 그냥 시아버지가 사주셨대요. 이게 뭐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1억 넘겠죠. 그래서 애기 출산했다 고생했다고 넥서스 SUV를 사줬다는 이야기를 그냥 아줌마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시아버지 저 차 필요 없는데 꼭 그 타줘갖고 SUV 타줘갖고 집에 갈 때 제 와이프한테 태워주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집이 저기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다른데 비참해지잖아요. 한 명은 4명을 만났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마지막 요트녀라고 해서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을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거지같이 지내다가 우울증 걸려서 문화센터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그룹이 다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이에요. 갔다 오면 너무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화센터에 애 놀아주려고 갔는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더 우울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어땠냐면 곰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요리하고 있는데 이게 화장실 불 켜는 데가 있거든요. 맨날 불 켜고 닫을 때마다 그 곰팡이 썩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10대 후반인데 이 곰팡이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참하잖아요. 이런 거 보는데 저희 집은 만신창이고 저도 거지같이 지내고 모든 것들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이야기했죠. 어머니 돈 잘 벌면 제가 집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거지같이 지내는데 무슨 집을 살아요. 집을 산다는 말은 제가 로또 당첨되면 한번 밥 쏠게 이 정도 개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금니가 없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50대 초반부터 어금니 없어서 항상 앞니로 드시길래 아버지는 왜 앞니로 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금니가 없대요. 근데 보통 효자들은 아버지 제가 임플란트 해드릴게요 해서 치과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드릴 돈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 잘 벌면 임플란트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 돈 벌면 제가 집 사드릴게요 하는 것보다 더 먼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죠. 왜냐면 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업하시다가 완전 망해서 집에서 술만 먹고 TV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 맛이 가겠구나. 우리 집이 저런 상태인데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일했던 막노동에 소개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가난하고 저희 어머니도 가난하고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고 참고로 이게 오래된 사진이 아니에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돈 벌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 부모님 저렇게 사셨거든요. 진짜 돈은 갖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약간 부자를 저주했어요. 그냥 다 재수가 없었어요. 누가 외제차를 타고 악기를 들고 다니고 스테이크를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저는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았죠.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쉽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저에서 주식이라는 걸 시작을 한번 해봤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죠? 해봤자 한 200만 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어디까지 벌 수 있는지. 그럼 200만 원인데 상한가를 맞아요. 그러면 260되죠? 또 상한가를 맞아서 338만 원, 440, 570, 741, 963. 상한가를 맞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죠? 본인 인생에서 상한가를 2번 이상 맞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상한가를 맞기 힘든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맞아봤자 963만 원이에요. 이걸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딱 하면서 느낀 게, 보통은 한 5% 내외로 움직이잖아요. 이걸로는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더 극단적인 거, 어차피 200만 원 없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코인이죠. 코인은 24시간, 365일 계속 되니까,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알고 10만 원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10만 원을 넣고 잤죠? 그때 거래소를 이용해봤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한 4만 원 정도 벌었잖아요. 그때 제가 4만 원 벌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병신 같은 놈아, 100만 원을 넣었어야지 왜 10만 원만 넣었냐. 100만 원 넣었으면 40만 원을 벌잖아요. 제 스스로 이거 엄청 원망스럽고 너무 쫄보 같고 해서, 제가 다시 또 번 돈을 다시 또 한 10만 원 정도 더 넣으니까 또 3만 원이 따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잘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자기야,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 미쳤다. 돈 넣으면 은행은 1년에 3% 4%인데 이거는 하루에 40% 준다.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다 하니까 와이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떨어질 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2번을 넣었는데 2번을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진다. 내가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넣어야 된다 하니까 와이프가 지금도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그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거지같이 지내는 거 그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한번 넣고 이거 따면 이걸로 우리 집도 사고 좀 사람답게 살자니까 와이프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옥신각신 하다가 자기도 삶이 힘들거든요. 비참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집 가도 곰팡이집, 저도 거지같이 지내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막 그 요트 타고 막 SUV 타고 하니까 자기도 삶이 힘드니까 못 이긴 척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했죠. 한 개 넣으면 안 되니까 해서 나름대로 그 초기 상장하기 전에 ICO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100만 원씩 해서 20개 코인에 다 넣었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만 원 넣으면 최소 100배래요. 상장하면. 그러면 100만 원이 100배면 1억이잖아요. 그럼 저는 20개를 넣어놨잖아요. 그럼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장난이 분비됐죠. 단톡방 들어가서 막 가즈라 외치고 밴드 초대해가지고 막 계속 상장 날만 막 기다려서 상장을 딱 했는데 진짜 만 원에 상장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투자한 게 1억이 됐는데 되자마자 0.001초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 99.99%.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만 원에 상장 되고 바로 1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이. 누군가 다 팔았겠죠? 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2천만 원 넣었던 돈들이 단기간에 한 1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어떤 게 안 좋냐면 내 돈처럼 느껴지잖아요. 끌고도 계속 끌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여행도 가고 와이프 뭐 필요한 거 사주고 외식도 하고 미친 척 한 거죠. 어차피 내 돈이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돼요. 직장인 생활을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4천만 원 되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때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돈은 마이너스가 찍혀있고 내가 버는 월급은 똑같고 나는 거지같이 지내고 그리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돈을 올려주던가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돈은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월세로 가기 시작해요. 전형적인 거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그렇게 되면서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게 됐죠. 아, 이게 코인도 답이 아니겠구나.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딱 봤는데 월천 버는 방법,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직장인 부업 성공하는 방법, 경제적 자유, 디지털 노마드 별의별 걸 치면서 제가 아마도 부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을 정도로 많이 봐요. 1.5배로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머리 감을 때도 그 2만 얼마짜리 중국산 그 블루투스 껴가지고 막 머리 감으면서 계속 들어요. 돈 버는 방법. 출근할 때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설거지할 때 보고, 애들 재울 때 보고, 하루 종일 그냥 돈 번다는 이야기들 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벌 방법 찾고 싶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 느꼈냐면, 이 사람 어떻게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잘 벌까?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뇌구조일까 이런 걸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12월 달에 김승우라고 전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인데 뭐 썸네일이 뭐 4천억에 뭐 사나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4천억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사람의 강의를 봤어요. 이 사람의 강의를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막 뭐 목표를 적어라, 꿈을 적어라 하는데 저 너무 싫었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강의를 팔기 위해서 본인의 뭔가 책을 팔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목표를 적는다고 인생이 바뀌던가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12월 31일 날 원래 새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 사람이 꿈을 적으래서 진짜 적기 싫고 말도 안 되고 사귄 거 알았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뭐를 적었냐면 100만 권 이상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전 책을 낸 적도 없고 책을 낼 생각도 없고 그냥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 빚은 4천만 원 그대로 있고, 그리고 시간당 100만 원 받는 강사 되기, 부모님 20평대 아파트 사드리기, 1억 이상 기부하기, 매달 100명의 아이들 후원하기, 테드 세바시 아침마당 출연하기, 19조 드리기, 매년 성경 일독하기, 빚 없이 30평대 아파트 사기, 아내와 아들에게 존경받는 남편 아빠 되기, 부업 수입이 월급보다 더 많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 이거를 적었죠. 적고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번씩 100일을 쓰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막말로 하면 개소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건물 사고 싶어요. 여기 건물을.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이 건물 5층짜리를 사고 싶다. 그걸 100번을 100일 동안 적으면 이 뭐 30억, 50억짜리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되면 저 100번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1000번 쓰죠. 그냥 강남 건물 1000억짜리 갖고 싶다. 아니잖아요. 근데 제 당시에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기 좋은 게 마음이 힘들면 그게 빠지거든요. 저도 이분이 말이 안 맞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봤던 영상은 자기의 목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해요. 없잖아요. 근데 저 끝에 남자분 한 명이 손 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지갑에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루지 못하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이걸 적어서 지갑에 둬서 저 사람 강의 때 가서 저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거였어요. 야, 네가 적으래서 내가 봤는데 너 말대로 안 되지. 사기꾼이나. 저는 저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저걸 적어서 지갑에 넣었던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이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원래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다 안 입고 있게 보고. 저는 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걸 지갑에 넣고 내가 저 사람을 혹시나 만나게 되든가 공중파 방송에 가면 저 사람을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 줘야지 해서 그래서 적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믿지 않지만 삶이 힘드니까 저렇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적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100만 부 이상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적은 거예요. 책 낼 생각도 없고 책 쓸 방법도 모르고 그냥 개소리를 적은 거죠. 돈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매일매일 적었어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침에 적었거든요. 제 와이프가 저를 적는 걸 보면서 약간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냐고. 진짜 무섭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그 종이 왜 그렇게 적냐고 하니까 저도 적으면서 사실 제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걸 하면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와이프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진짜 무섭다고. 그 뭐한 짓이야. 그냥 그때 잠이라도 자라고 하는데 저도 쓰면서도 참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니까. 근데 적었어요. 저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100일이 아니라 더 적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기적도 아니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책을 쓰는 사람도 만난 적도 없고 책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냥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되죠. 근데 또 유튜브 보고 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또 돈을 많이 번대요. 저는 무식하니까 책이라도 많이 벌자 해서 1년에 50권의 책을 그냥 무작정 읽은 거예요. 대부분 돈 버는 방법, 뭐 살아가는 방법. 제가 애 5살인가 4살이었을 때 책을 이 정도 되더라고요. 책을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읽으면 제 삶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책을 읽으면 삶은 더 가난해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 중고서적으로 샀거든요. 알라딘 중고서적. 돈이잖아요. 5,000원, 7,000원, 4,500원. 그러니까 제 지갑에 있는 돈이 저 알라딘이랑 저 작가한테 갔던 거고 제 지갑은 계속 마이너스. 와이프는 책 본다고 돈 벌면 모든 사람들이 책 보고 학자들이 돈을 벌지 왜 쓸데없이 책 쓰는데 돈 쓰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돼요. 왜냐면 저게 다 돈이거든요. 누가 공짜로 안 주잖아요. 책 1년에 50권씩 읽었어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전 더 힘들어졌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더라고요. 굿모닝,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막 된대요. 제가 이거 인증했어요. 와, 막 진짜. 그러니까 눈도 못 뜨는데 인증했어요. 진짜 추억스러운데 저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아침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진짜 눈도 못 뜨는데 일어나고 막 알람 하는데 와이프가 제발 좀 뭐하냐 차라. 그래가지고 그거 쓰죠. 30번씩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막 책 보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똑같아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부자들 보면 다 때려 죽이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또 했죠. 이제 나름대로 자격증 있으면 뭔가 알아줄까. 부부 상담 자격증도 따고 스피치 지도사도 따고 뭐 3P 뭐 경영 그것도 따고 막 나름대로 영상 보면서 유료비 막 15만 원 내고 자격증비 내면서 계속 들었죠. 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스피치 자격증을 땄다고 누가 저를 불러주겠고 부부 관련 제가 자격증 따면 뭐예요? 제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이지 제가 뭐 외모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루틴. 성공한 사람들은 루틴이 다 있대요. 제가 루틴을 위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서 OX, OX에서 매일매일 적었어요. 저렇게 하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루틴을 이제 막 적었죠.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하지 않기. 해 뜨면 동그라미. 기상하면 1분 동안 기도하기. 큐티하기. 성경 읽기. 일어나자마자 물 먹고 세수 보고 거울 보면서 미소 짓고 양파즙 먹고 턱걸이 하고 진짜 미친 짓을 했어요. 이렇게 했죠. 또 이렇게 계속해요. 나중에 좀 나눴어요. 자기 개발과 가정과 신앙과 신체, 인간관계. 그래서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이걸 해서 페이스북에 그때 당시 유행해서 올렸거든요. 이걸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와, 나 이제 인생 바뀐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자기개발센터에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 내 인생은 탄탄대로 돼서 이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연락이 왔던 거지. 올라가서 이제 강사로 데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개발에서 그때 카페에 한 1000명 정도 있는 곳인데 저한테 미라클 이라는 이름으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그걸로 저를 이제 강사로 초대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제 모습이거든요. 이제 결혼할 때 그 15만 원짜리 정장을 와이프한테 받았어요. 그 에스티코라고 아세요? 유명 브랜드인데 에스티코에서 15만 원짜리 정장을 받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예물로 받은 거니까. 그거를 필살기 옷이라고 하죠. 입고 무대 갔어요. 미라클 습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딱 런칭해서 저는 최소 그래도 5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딱 갔는데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 분이 이분이 데리고 오신 두 분, 이분이 주최자였어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제 신청을 아무도 안 하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여자 두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을 데리고 강의를 했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름도 없는 강사의 강의를 들을 만큼 사람들은 시간이 남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명인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를 듣지 제같이 그 듣보잡의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도 안 왔죠. 그래서 저는 이 워라벨을 쓰면 뭔가 그 체크리스트 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2019년도까지입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유튜브를 한번 돈을 벌 것 같았어요. 유튜브를 했어요. 날짜 보시면 2019년 11월 달이에요. 평범한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알면 부자가 된다. 제가 거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에 관심 많으니까 제가 부자인 척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버는 방법은 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휴대폰을 올려놓고 그 휴대폰을 사면 이렇게 유선 이어폰을 주잖아요. 그거를 꽂아서 제 목에 걸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마이크도 이런 거 없으니까 책 위에 올려놓고 유선 이어폰으로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거 궁금하시죠? 제가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축으로 50% 이상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거지처럼 생겼고 옷도 흰 색깔 옷에 뒤에 배경도 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100.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 무슨 부자예요? 제 거지처럼 사는데. 400, 100 하는 거야. 생각했죠. 유튜브 하면 돈 번다는데 아무도 구독도 안 눌러주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이런 생각인 거예요. 어그로를 끌자. 완전 그냥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자. 그래서 어떤 영상을 했냐면, 졸리님 말대로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졸리님이라는 사람이 그 주식으로는 엄청나게 전도하시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사임당 채널 나와서 조회수가 400만 뷰가 나왔거든요. 400만 뷰. 그래서 저분이 막 주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맥주 사 먹지 말고 맥주 회사에 투자하고, 자동차 타지 말고 자동차 팔고, 그걸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세요. 스타벅스. 커피를 왜 먹어요? 스타벅스 주식을 사세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 안 사나? 커피도 먹을 수도 있고 맥주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자녀도 없나? 애들이랑 놀러 가려면 차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어요. 대본을 써가지고 카메라를 올려놓고 이어폰 이거 손에 들고 유선 이어폰, 졸리니 말대로 하면 진짜 될까요? 음료수를 먹지 말라고 하고 그 회사에 주식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요? 막 이런 얘기해요. 자녀가 2명 있는데 차가 없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놀러 가세요? 택시 타고 가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졸리님을 공격했죠. 저는 구독자도 한 10몇 명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나락가니까 어떻게든 어그로 끌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막 3만이 되는 거예요. 구독자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되면, 와, 이거 어그로만 끌고 잘 나가는 사람만 그냥 이렇게 공격해도 구독자가 늘겠구나 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 하루 만에 하루 이틀인가 3만이 된 거예요. 완전 영상이 떡상한 거죠. 댓글이 좋아요랑 싫어요가 있는데, 좋아요는 한 10몇 명이고, 싫어요가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을 제가 깠으니까. 근데 댓글이 새벽 한 1시 정도쯤에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정 과장,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본업에 충실하게 점을 제 유튜브 댓글을 남겼는데 그 프로필이 이름이 영어로 저희 사장님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싸한 게 유튜브 수익도 못 넣었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부업하는 걸 알고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나는 잘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유일한 저의 수입원인데 그게 잘리면 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막 밤에 막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겨드랑이도 땀도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3년 한 11개월 전이죠. 그리고 책을 냈어요.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 왜 책을 썼냐면 아까 전에 저를 강사로 초대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작가님 힘드시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저한테 작가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왜 작가님이라고 하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작가님이라고 한다 해서 처음 만났는데 작가님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벌고 유명해져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 유명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컨설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250만 원. 250만 원을 내면 본인이 책을 출간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서 돈을 벌구나 알았는데 혹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할까요? 하니까 250이래요. 그래서 6개월 할부를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책 내서 나도 김미경, 김창호처럼 대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당했네. 빨리 가서 환불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야 환불 안 되고 내가 진짜 책 써서 내가 250만 원에 100배를 벌어올게 하니까 꽃뱀한테 또 당했네. 가서 당장 환불 안 받으면 집 나가라고. 돈도 없는 거지가 무슨 책을 쓰냐고. 그 사람한테 환불 받자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단은 돈은 냈고 그 다음 주 바로 일정을 잡더라고요. 환불 안 해주려고. 6주차 막 과정을 들었죠. 이렇게 책을 쓰고 목차를 쓰고 그냥 저는 책을 쓸 생각도 없고 돈을 벌고 싶으면 책을 내세요 라는 말에 250만 원을 그 자리에 카드 끌고 버린 거예요. 6개월 할부로. 1년 동안 열심히 책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에서 100만 권 판다 막 하면서 이제 희망을 세죠. 나도 100만 권 팔 수 있구나. 1년 동안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2020년 1월달 책을 출간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도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대기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김미경 같은 시간당 한 1,500만 원 받는 막 나래를 펼쳤죠. 근데 이름도 없는 작가의 책은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제가 카카오톡에 그때 1,500명 있었거든요. 한 명 한 명 누구누구야 오랜만에 연락했지 나 책을 출간했어. 누구누구야 내 책 나왔는데 출간했어. 한 권 사줘. 그거를 한 명 한 명 하루 종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카톡을 다 보내고 다음날 출판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몇 권 팔렸냐 물으니까 40권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인생은 50만 원도 벌지 못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책 어떤 250만 원 날리고 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두 시간 동안 책 썼다고 책 보고 했던 것들이 모든 게 실패해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때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당연히 강의를 어떻게든 가서 시간당 10,000원이라도 받으면 하겠는데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전까지 진짜 뭘 해도 다 안 되고 그냥 거지같이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